수많은 법적 문제, 반년 동안의 감옥 생활, 8,000원도 남지 않은 은행 계좌, 레전드 축구선수 중 한 명이었던 호나우지뉴가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는 2015년에 은퇴했을 때 9천만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축구계를 떠난 뒤에도 연봉이 150억 원에 달했죠. 그는 코카콜라와의 광고 계약만으로도 1년에 10억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코카콜라 홍보대사였던 그는 기자회견에서 펩시 캔을 들고 나타나면서 스스로 발등을 찍었죠. 결국 코카콜라는 그를 후원 목록에서 제외했고 그의 형편없는 경기력과 문란한 파티 생활 때문에 계약이 수치스러워졌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전날 밤 새벽 3시까지 술집에서 파티를 즐기기도 했죠. 호나우지뉴는 매일 밤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십니다. 우리 팀 전체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죠. 호나우지뉴는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파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주에 이틀은 파티할 수 있도록 나이트클럽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죠. 하지만 그는 그조차 지키지 못했고 2번의 파티로는 부족하다며 계약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활 방식은 그의 기량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고 그의 동료 제롬 르로이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호나우지뉴는 단 하루도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고 경기 하루 전에 나타나 그 다음날 바로 경기에 나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는 훈련 없이 일관된 경기력을 거두지 못했죠. 2008년 3월 그는 훈련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부상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1년 동안 4번의 부상으로 30경기를 결장했습니다. 그 사이 그는 8kg 체중이 증가했고 언론의 조롱을 받기 시작했죠. 한 기사에서는 지난해 동안 호나우지뉴는 바르셀로나를 2번 연속 리그 우승으로 이끈 선수답지 않다. 최고의 선수였던 그는 브라질 대표팀에게 점점 희미해진 존재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2002년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끌었지만 2010년에는 대표팀 명단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태가 전성기보다 나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다. 지금이 더 강한 상태. 모든 것이 더 쉬워졌다. 앞으로 2번 더 월드컵에 출전하고 싶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호나우지뉴는 또다시 2번의 부상을 당했고 그로 인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다시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는 플루미넨시 FC와 18개월 계약을 맺었지만 9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하면서 팬들에게 야유를 받았고 그의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단 2달 만에 구단은 그와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우리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방출했다고 공식 발표했죠. 그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기대가 컸습니다. 다른 많은 구단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성과를 줄 거라 생각했죠. 그가 멕시코에서는 잘하지 못했지만 리우로 돌아오면 다시 잘할 거라 생각하고 그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5년 35세의 나이에 그의 축구 커리어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은퇴할 당시 호나우지뉴는 9천만 달러를 모아 여유롭게 은퇴할 수 있었고 그 돈으로 57개의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포르투알레그레 강변에 위치한 호숫가 별장이었죠. 그는 이 집에서 불법으로 부두와 선착장을 지었고 그로 인해 1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호나우지뉴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200만 달러에 이르는 재산세도 미납한 상태였죠. 이로 인해 57개의 부동산이 압류되었고 미납세 및 벌금 문제로 그의 브라질과 스페인 여권이 압수되었습니다. 호나우지뉴는 벌금을 150만 달러로 줄이려 협상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브라질 정부는 그의 여권을 영구적으로 압수했죠.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파라과이로 여행 가기를 원했고 가짜 파라과이 여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국경을 넘으려 하던 중 경비원들은 그의 가짜 여권을 알아보고 호나우지뉴는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선수일 뿐 아니라 외모가 독특한 인물임에도 남미에서 가짜 여권을 사용하려 했다는 것은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브라질인들은 국가신분증만으로 파라과이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왜 여권을 위조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하게도 그는 이 여권이 가짜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받은 여권을 기념품이나 명예증명서 같은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파라과이에 도착했을 때 가방에서 제일 먼저 꺼낸 것이 이 여권이라 아무 생각 없이 내밀었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그의 변호사조차도 그를 바보로 몰고 갔습니다.
호나우진유는 이것이 가짜 문서임을 몰랐으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바보 같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6개월간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판사는 최종 판결에서 사회에 위협이 될 만한 성격이나 범죄적 특성이 없다며 그를 2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벌금을 낼 여력조차 없었죠. 사실 그의 여권이 압수된 이유는 그의 계좌를 조사한 결과 통장에 24.63 브라질 레알, 당시 한화로 약 7,700원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호나우진유는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호나우진유 사커 코인을 출시했지만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고작 78명에 그쳤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그가 정말 돈에 쪼들린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호나우진유의 재정 상황은 많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그가 개인 제트기에 타고 있는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